안녕하세요. 명지병원 비뇨의학과 이소연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셀 때 그것을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기침할 때 소변이 새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을 참기 어려서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고요. 방광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찰 수 없을 때 밖으로 흘러나오는 일류성 요실금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실금들이 한꺼번에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복합 요실금도 있습니다. 소변이 새기만 하면 병원에 오셔서 요실금 수술할래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요실금 있으니까 약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실금의 이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요.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새는 요실금은 주로 경증인 경우에는 골반 근육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등도 이상에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좀 주로 하게 됩니다.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주 원인이 뭐냐면, 보통 방광하고 요도를 지지해주고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 방광이 이렇게 있고 요도가 이렇게 사선의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요도를 딱 잡아주고만 있다면 기침을 해도 복압 방향과 요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변이 안 새거든요. 근데 임신, 출산, 비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 요도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요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기침할 때 소변이 같이 새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요실금이 생기는 거라서, 요도를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테이프 같은 거를 넣어주는 요실금 수술을 하면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원인이 방광이 과활동성, 방광이 막 자기도 모르게 수축을 해서 소변이 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요도를 지지를 해줘도 방광이 예민한 거는 계속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치료가 되지 않고요. 복합으로 같이 있다. 그러니까 기침할 때도 새고 급한 느낌도 있고 가서 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하면은 요 기침할 때 새는 거는 좋아질 수 있고, 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기침할 때 새는 건 여전하지만 급할 때 새는 거, 그런 거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요도 밑에 지지해주는 테이프를 넣어주는 수술인데, 골반에 폐쇄공을 통해서 그 테이프가 들어오면 TOT라고 하고, 아랫배 쪽으로 치골 후방으로 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TVT라고 합니다. 구멍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밑에 질만 살짝 열어서 밑에만 살짝 조그만하게 받쳐주는 것을 우리가 미니 슬링이라고도 하고 단일 절개 슬링이라고도 합니다. TVT 같은 경우는 이제 질절개 한 1cm, 1.5cm 그 정도, 그리고 배 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치골 바로 상방에 양쪽에 2개 조그만하게 상처가 나게 되고요. 그 구멍이 사실 그냥 한 5mm 미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흉이 많이 지거나 그러지 않고, 다 아물고 나면 어디 수술했는지 잘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TOT 같은 경우는 절개는 사타구니 서해부라고 하나요? 사타구니 안쪽, 다리 안쪽에 똑같이 한 5mm 미만으로 절개가 되고요.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은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한 땅 꼬매시거나, 아니면은 안쪽에 꼬매시고 밖에는 본드로 붙이시거나, 아니면 안쪽에 꼬매고 밖에는 그냥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놓고 저절로 아물 때까지 기다리시는 선생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TOT나 TVT나 미니슬링이나 똑같이 요도 밑에 뭘 받쳐주는 건 똑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수술이 소개된 게 TVT예요. 아랫배 쪽에 방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광 손상이 아주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고된 게 TOT인데 방광 손상에 대한 합병증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TVT를 하게 되면 방광 손상이 있는지 보려고 수술 중에 이제 내시경 한번, 방광경 한번 보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시간이 확 줄게 되면서 방광경을 안 보게 되면서 수술 시간도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더 손쉽게 할 수 있고,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소변을 조금 잘 못 보시는 분들의 비율도 적어서,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TOT로 하고 있고요. TVT로 하는 경우는 TOT를 옛날에 했던 분이라든지 그런 재수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니슬링의 장점은 피부 절개가 없으니까 회복이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통증이 좀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길게 수술 성공률이나 안전성 면에서
아주 많은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아직은 조금 기다려 봐야지 되는 그런 치료이다. 그렇지만은 수술 후에 바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절개를 원치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TVT나 TOT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2박 3일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아침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저녁 때 퇴원하고 이렇게 이제 당일 입원으로 많이 하시고요. 수술 시간은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걸리고 마취는 술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전신 마취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면 마취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척추 마취 같은 경우는 마취 깨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척추 마취 후에 소변을 잘 못 보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일 입원 당일 퇴원을 고려한다 그러면 척추 마취는 저희는 보통은 하지 않고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언제 출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통 수술하고 한 하루 이틀 쉬었다가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헌상에는 2주에서 5주가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시간이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술하고 한 1, 2주 정도는 과격한 운동하지 마시고 또 뭐 너무 무거운 거 들거나 쪼그려 앉으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테이프이 어디다가 묶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쳐주기만 하고 그 그물망 사이로 자기 살이 이렇게 차 들어오면서 딱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되는 기간까지는 너무 힘든 운동이나 뭐 갑자기 힘을 많이 준다던가 그럼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고 성관계가 가능한 때까지는 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수술 후에 너무 성관계 빨리 시작되면 다음 오기도 전에 이제 그 수술 부위가 좀 손상될 수 있어서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이제 그 역치가 굉장히 달라서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통증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감염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조금 있어요. 수술만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자분의 방광 기능이라든지 요실금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수술 전후의 배뇨 관리라든지 합병증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증상들이 있으면 비뇨기과 선생님들이랑 꼭 상의를 하시고 조금 수술 전에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해서 수술 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한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